이번에는요, 이 단원 내용을 간추려요.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용을 간추려요 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요, 중요한 내용 간추리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해요. 일기예보도 나와 있고요. 또 이야기도 나와 있고 설명하는 글, 주장하는 글, 다양한 글들이 이 단원에 나와 있는데요. 잘 보면서 중요한 내용 어떻게 간추릴 수 있는지 이 연습을 많이 해볼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의 중요한 내용들 출발해 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일기예보를 들을 때요, 생각할 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일기예보 들을 때 생각할 점. 먼저 첫 번째는요, 듣는 목적을 생각합니다. 일기예보 내가 왜 듣고 있지? 뭘 알고 싶어서 듣는 거지? 뭐가 중요한지? 듣는 목적을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려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작년 봄에도 좀 쌀쌀했는데 올 봄도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한가 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라면 메모를 해 놓아야겠다, 써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뭘 생각한 건지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친구가 일기예보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한 건가요?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일요일에 춘천으로 나들이 갈 수 있는지 확인하며 들어야겠어. 춘천으로 나들이 갈 수 있나 확인해야지. 이게 듣는 목적이지. 그래서 듣는 목적을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작년 이맘때는 봄이었는데도 추웠던 것 같아. 자기가 이미 경험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는 내용이나 경험을 떠올린 겁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필요한 내용을 써놔야지? 이거 그냥 듣고 넘길 게 아니라 써놔야겠구나. 자, 이렇게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일기예보 들을 때요, 들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뭐 나뭇가지 모양으로 정리할지, 도형 모양으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수직선 모양으로 정리를 할지, 메모를 해서 잘 써놓을지, 들은 내용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야 해요. 자, 그러면 들은 내용 어떻게 메모를 했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듣고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어떻게 간추려 썼는지. 긴 일기예보였는데 간추려서 짧게 썼잖아요. 어떻게 간추려 썼는지, 간추려 쓴 방법도 정리를 좀 해볼게요. 보니까 오늘 날씨 전국적으로 맑음.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낱말 중심으로 썼고요. 일요일 날씨는 산책하기 좋은 날씨야. 그리고 춘천의 낮 기온이 20도래. 자, 일요일에 어디로 갈 거냐면 춘천으로 갈 거야. 춘천으로 나들이 갈 거거든. 그래서 일요일 날씨가 중요해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들, 중요한 날씨 정보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커요. 아침, 저녁으로는 5에서 6도 정도로 좀 쌀쌀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들이 가능한데 뭐가 필요하냐면 따뜻한 옷이 필요해. 이렇게 준비물도 써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기예보 듣고 메모한 내용 보니까요. 낱말 중심으로 짧게 메모를 했고요. 중요한 날씨 정보도 잘 써놓았고요.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도 잘 메모를 했다는 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4번 내용 함께 해볼게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리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글, 동물이 내는 소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요거 다시 읽고 여러분들이 문단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중심 문장을 잘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이어서 연결을 하면 간추려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볼게요. 1문단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소리를 내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를 내요. 성대를 이용해서 소리내는 동물도 있고요. 또 다른 부위를 이용하여 소리를 내는 동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이 될까요?
바로 이 문단에서 하고 싶은 말은 동물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 여러 방법으로 소리를 내. 이 얘기를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 여기에다가 동그라미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해. 어떻게 다양하냐면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어. 이렇게 더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 뒷받침 문장에는 세모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문단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여기 이 나와 있는 네 문장 중에서 어떤 게 중심 문장일까? 개나 닭은 사람과 같이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지만 다양한 소리를 내지는 못합니다 했네요. 개나 닭이 소리를 내는 방법은 바로 성대를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머지 문장을 보시면은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뒷받침 문장이라는 거 알 수 있고, 바로 이 첫 번째 문장이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만 동그라미 하고요. 나머지 뒷받침 문장들은 모두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문단 볼까요? 3문단에서는 매미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중심 문장은 바로 여기 있죠? 매미는 어떻게 소리 낸다고요? 발음근으로 소리를 냅니다. 이렇게 매미가 소리를 내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는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나머지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읽었던 거 기억나시죠? 모두 뒷받침 문장이니까 세모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4문단으로 가볼까요? 3문단에는 물고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물고기가 몸속에 있는 부래를 이용해서 소리를 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고 나머지는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뒷받침 문장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표시하고요. 마지막 5문단을 잘 보셔야 해요. 1문단부터 4문단까지 모두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있네 하면서 5문단에서도 똑같이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겠지 생각하는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을 좀 봐주세요. 이와 같이 동물들은 성대나 발음근, 부래를 이용해 소리를 냅니다. 위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밖에도 날개를 비비거나 꼬리를 흔들어 소리를 내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동물들이 소리를 낸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동물들은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요. 마지막 문단에서 하고자 하는 말, 대표할 수 있는 문장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5문단에서는 마지막 문장이 바로 중심 문장이다. 이렇게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문단별로 가장 중요한 그 문단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을 찾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글 전체의 내용을 간추리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찾은 중심 문장을 잘 연결을 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내용 간추리기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 들은 내용, 일기예보 듣고 내용 간추리는 거 해봤고요. 또 설명하는 글 읽고 중심 문장 찾아서 내용 간추려 보기 함께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야기, 여기 어떤 이야기 나와 있어요? 나무 그늘에 산 총각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내용 간추릴 때요.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간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장소의 바뀜에 따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중요한 사건들 잘 보면서 내용 간추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시간과 장소 함께 적으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봐주셔야죠. 보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에 욕심쟁이 영감의 집 앞 느티나무 그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총각이 욕심쟁이 영감에게 나무 그늘을 샀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이요, 총각에게 이 나무 그늘이 자기 것이라면서 나가라고 막 소리치잖아요. 그래서 이 총각이 이 영감을 혼내주기 위해서 나무 그늘을 샀어요. 그날 오후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 장소가 이렇게 바뀌었죠. 총각은 그늘을 따라 욕심쟁이 영감의 집
마당과 안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나무 그늘이 길어지잖아요. 총각은 나무 그늘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 그늘을 따라 이 영감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들어가도 영감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시간이 흘러서 그날 저녁, 장소는 욕심쟁이 영감의 집입니다. 그늘이 사라지자 총각은 집으로 돌아갔지요. 다음날 이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욕심쟁이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로 총각은 가지요. 네. 가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까지 그 그늘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욕심쟁이 영감의 집은 늘 동네 사람들로 북적북적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욕심쟁이 영감은 이사를 가게 되고요. 총각은 그 영감의 집과 느티나무 그늘을 쉼터로 만들게 되지요. 네, 이런 이야기였어요. 어때요? 이렇게 중요한 사건과 또 시간의 흐름, 장소의 변화, 가지고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니까 이 이야기의 전체의 내용이 정리가 되죠. 이렇게 전체의 내용 정리하셔서 잘 간추리는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의견을 내세우는 글도 함께 살펴봤지요. 의견을 내세우는 글은 간추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먼저 글의 종류가 이거는 의견을 내세우는 글, 주장하는 글, 이렇게 글의 종류가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어떻게 간추리는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글의 종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봅니다. 우리 밑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 중심 문장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건 당연히 해봐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 봐주세요.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글은요, 이렇게 전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 문제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에너지는 우리 생활에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을 좀 더 편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이러한 에너지 자원은요, 한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쓰고 나면 더는 에너지 자원을 구할 수 없게 돼요. 네, 바로 이게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너지 자원을 절약해야지. 아껴 써야지. 그치? 그래서 절약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놨고요. 그 밑에 각각의 해결 방안 밑에 실천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실천 방법. 에너지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쓰지 않는 꽃게는 빼놔야 돼. 그 다음에 전깃불 켜놓은 방, 그 방 쓰지 않으면은 그거는 불필요하게 전깃불 사용하는 거잖아. 그래서 빈 방에 켜놓은 전깃불 꺼야 되고요. 뜨거운 음식은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 돼요. 이런 실천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해결 방안 2에서 이런 에너지 사용 줄인다는 그 2번째 방법 밑에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실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글이었어요. 이렇게 글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쭉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요. 이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간추리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2단원 내용을 간추려요에서는 들은 내용을 간추리기 해봤고요. 또 글을 읽고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내용을 간추려야 하는지 배워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배운 내용, 또 선생님과 함께한 중요한 내용들 꼭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시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